네. 일단 그 메인 강사 딱 나오시면 한 1시간 정도 예정돼 있는데 집중하셔가지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리송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멘트가 웃겨서 어쨌든 긴장이 풀어져서 좋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제 훌리 애토미 그 사업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뭐 so many 그 들으셨던 내용이고 우리 회사에 관한 거, 제품에 관한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보상 플랜에 관한 것인데 제가 그거 뭐 그 캐다고리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애토미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넥스트 에코노미라는 매거진에 실린 5월 26일 날짜에 실린 그 매거진의 내용을 보신 분 한번 손들어주세요. 네,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저는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애토미 본격적인 성장에 들어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애토미가 이제 비로소 티핑 포인트에 들어섰다. 근데 이제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이제 균형을 깨고 갑작스럽게 전파되는 극적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소수의 법칙, 그 다음에 고착의 법칙, 그 다음에 상황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알겠지만 읽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소수의 법칙은 소수의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돼서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애토미에는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월달 매출이 우리가 420억을 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4월달에는 440억을 했고 올 연말 우리 그 애토미의 예상 그 매상치는 5천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5천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한국에 지금 넘버원이 어떤 A 회사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컨, 더드가 뭐냐면은 뉴스킨, 그 다음에 허블라이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5천억을 하게 되면 그 빅3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애토미는 비로소 동남아에 진출을 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초인류 기업으로 가기에 하나도 손색이 없이 정말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토미가 어떤 밖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은 상대 회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애토미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빅3의 그런 회사 때문이 아니라 애토미가 발전하고 애토미가 초인류 기업으로 가는데 제일 문제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애토미는 적이 애토미 안에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애토미가 뭐예요? 대중명품을 가지고 어떤 기업도 이제까지 그렇게 대중명품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지만 그런 명품을 가지고 유통을 한 적도 없었고 또 원리 원칙을 지켜서 사업자나 경영진이 일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데 만약에 애토미가 대중명품을 이제 잊어버리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뭐 체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애토미의 철학이고 애토미의 가치가 무너져서 애토미는 그날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애토미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 애토미가 앞으로 15년 후가 되면 7년이 되면 회장님 말씀이 슈퍼마켓의 매상을 따라잡는다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슈퍼마켓의 매상, 그 다음에 인터넷의 매상, 그 다음에 ML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하는데 매상 이런 거를 홈쇼핑 매상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마켓이잖아요. 근데 그 마켓을 7년 후면은 애토미가 그 마켓의 시장 매출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이 되면 앞으로 15년이 되면 정말 초인류 기업이 돼서 그러니까 조로 넘어가는 이런 매상을 만든다고 해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애토미가 발전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애토미를 해야 하는지 또 애토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애토미의 사업자로서 정말 나는 적합한지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또 이미 애토미도 50년 후에 애토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인 나는 어떤 생각에 그 패러다임이 맞춰져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엔. 한마디로 말하면 애토미는 이제 이것도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애토미는 소비자 운동이잖아요. 소비자 운동이고 사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부의 편중 현상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애토미예요. 아마도 애토미 같은 그런 회사가 다시 나온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회사 그 다음에 제품 보상 플랜을 할 건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지금 오늘이 2014년 6월 3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 4시간이면은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생각 속에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렇게 테크놀로지가 변해가는데 나는 내 머릿속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토미를 하는 우리는 올 2014년을 생각의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정말 애토미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걸맞아 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애토미입니다. 이제 미팅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는 이 사원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모토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거를 읽는 순간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기립하십시오. 자, 사원 준비. 야! 다 같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앉아 주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If you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die poor, it's your mistake. 누가 얘기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 문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저런 생각 속에 살고 있고
후대를 위해서 나도 뭔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내용이라서 이 문구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면 내동 마케팅을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에 같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회사를 차려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저런 사람이 내동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인투돼서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런 앞으로 이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지, 우리 스마트 안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도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저가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차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차가 바로 스마트카가 돼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차가 저절로 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2015년에 판매될 목표로 되어 있는 비행 자동차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게, 오래전에 1994년도에 제가 어떤 A회사 일을 할 때 롱 디스턴스로 갈 때마다 트래픽이 막힐 때마다 이런 차 언제 나오지 했는데 내년에 나온답니다. 내년에. 자,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자 보세요. 여기서 버지니아를 가는데 6시간 걸리는데 트래픽이 많이 막혀요. 한번 뷰 떠서 2시간 안에 가서 볼일을 보고 조지아로 건너갔다가 또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돌아와서 자는 시간이 12시 아니면 12시 전에 돌아오면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아멘. 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인 자동차 개발을 했는데, 제가 디지털 포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여자들이 보통 파킹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파킹을 해도 파킹 자리 찾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센서를 여기다 차에다 달았더니 위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딱 가서 차가 파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를 줄일 수 있어요?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 요 말이 2050년이 되면 시장이 없어진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15년이 되면 슈퍼마켓 매상을 뭐가 한다? 애토미가 한다. 시장이 없어진대요. 네트워크가 장악할 거. 근데 네트워크가 아니라 바로 애토미가 장악할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제가, 여기 아까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동 마케팅을 할 것이라고. 2050년이라 아주 먼 것 같지만 금방 총알같이 올 것이다. 우리의 노후의 얘기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학교 교과서에 비로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게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바야흐로 무증포 시대가 오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과연 지금은 우리가 유전포를 갖고 많은 자영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가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건희 씨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기업의 길을 살리자. 대기업은 늙어가고 신생기업은 단명한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새롭게 우리가 뭘 기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전부를 가지고 판다는 거는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제조업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조업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은 어떨까요? 아닙니다. 자, 나이 많고 여자라서 2번 오는 중고령 여성 노동자. 여기 다 중고령 아니에요? 몇 바지가 있는데도 100만 원을 그나마 잘릴까봐 걱정하면서 하루 출근을 해야 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박사 9,000명도 사실상 실업자랍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2013년도 공무원 동구표를 보면 자 우리 1급을 보자고요. 뭐 6급, 10급, 여기 뭐 8급 그거 볼 거 없이 1급을 보면 자 이게 얼마야? 441만 7천. 네. 지금 이거 이상 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1급 공무원보다 나은 거예요. 어? 그러면 직장? 아니. 때려쳐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때려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아져 있는 것이 뭐예요? 성공. 유통업이에요. 근데 유통업은 좋아요. 근데 유통업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유점포의 유통업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소상공인 절반이 월 수입 100만 원이 안 된다 해요. 제가 MBC 다큐멘터리 자영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프로를 봤는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자영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나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스페셜한 그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3년 안에 75%가 망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망할 거 아는데 할 일 없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재들이 이제 어디로 가지요? 고물상으로. 그러면 그 자재를 사러 오는 사람을 맞는 그 고물상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 저건 몇 달 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층까지 고기 굽는 집을 해서 몇 억을 버는데 몇 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 사람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100만 원이 안 남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이제 프랜차이저나 이렇게 돈을 다 투자해서 하는 일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토미 하는 사업자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동네 병원 10곳 중 7집이 창업 때 진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용을 이제 회생 신청자가 3명 중 1명으로 이제 그 중에 바로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들하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더군다나 산부인과가 지금은 제일 문을 많이 닫는데 왜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무데나 이렇게 병원을 내는 것도 안 되지만 특히 산부인과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사법연수생은 그럼 어떨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사법연수생을 했는데 취업률이 47%뿐이 안 되고 텅 빈 수료식장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한국의 내용이지만 여기나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점포 일을 해야 하는데 유통업을 해야 되는데 유점포 안 된다 이거야. 자, 내가 월세를 내고 유틸리티를 내고 직원을 하여해서 돈을 페이해야 되는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무점포는 어떤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무점포 일이잖아요. TV 홈쇼핑 여러분들 하실 만큼 돈이 있습니까? 인터넷 홈쇼핑 우리 박한결 회장님이 그 전에 한번 하셨던 이런 일들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조건이 돼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회원제 마케팅 직접 구매 방식인 회원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 능력 관계없고 자본, 경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비전이 큰 사업, 의무가 없어서 피해가 없는 사업. 이러기 때문에 아까 넥스트 에코노믹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35% 이상의 사람들이 must 일을 해야만 노후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애토미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 이제 순서를 보면 제품 소개, 절대 제품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경영 능력과 도덕성,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정의롭고 의무가 없는 플랜,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과 사업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전 처음에 애토미를 접했을 때 한국에 가서 이제 애토미 설명을 듣고 한국원자력 연구소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셨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네트워크나 우리가 몸담아서 일하던 그런 회사들이 어느 순간 플랜을 바꾸거나 회사 자체가 없어져서 한국에 가면 뭐 L2L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요. 회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망하고 힘들어졌느냐 하면 사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영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은 뭐 우리가 써봤고 또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2번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지금까지 애토미가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5년 또 그 전에 방판 때부터 해서 이제까지 그 경영인의 그 기업 이념이 바뀐 것도 없고 또 그분의 도덕성은 이제는 사회사라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제조회사 메시지라는 말은 우리 때문에 생긴 말이죠. 백화점 수준의 고품 제품을 할인 매장보다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애토미의 그 제품들인데 그런 애토미의 그 물건을 대주고 있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우리한테 주는 회사가 콜마 B&H잖아요. 생산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콜마 B&H를 보면 원자력 연구소 기술 개발에서 콜마와 이제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공동 연구, 공동 출자해서 예전에는 썬바이텍이라고 했고 지금은 콜마 B&H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제 물건이 전달되면 애토미는 연구 독점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을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보고 싶어요. 한국원자력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소고 가장 많은 그 수뇌들이 일을 하는 박사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도대체 원자력에서는 원자력 연구소에서는 뭐를 하는지 또 어떤 파트가 있는지 원자력에는 저는 2파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는데 그럼 우리하고 관계되는 데는 어디에서 그럼 연구를 해서 개발이 됐나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용 고부가가치 고분자 제품 개발이 이렇게 많은 우리 생활용품 속에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도 방사선 조사로 안전유통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으로 생명공학 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신형질 식량작물 유전자원 개발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통일벼 먹고 자란 시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먹고 자랐는데 그 전만 해도 수확이 너무 적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렵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걸 이용해서 통일벽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수확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수산식품의 안전한 저장과 유통 보장에도 이런 그 방사선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루라도 안 먹고 지나갈 수 없는 이런 육류에도 그 병용균이나 부패균을 사멸하고
안전 저장, 유통 보장을 하는 것이 바로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를 위한 멸균 유동식도 이렇게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금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식품을 개발한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러시아, 일본, 아니. 한국, 미국, 한국. 근데 우리는 우주김치까지 만들어서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갈 때 이제 이소연 씨가 갈 때 이렇게 우주김치까지 주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기다 띄웠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센터에 앉아서 이런 것을 듣고 있지만 지금 회장님은 다원 방송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영상의 장비가 어느 방송국 못지않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석세스나 원데이 세미나 자체도 정말 센터 중심으로 센터에서 하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콜마 B&H가 2,600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식당을 오픈을 하면 한 3,500명 들어가요. 근데 더 이상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밀려오는 인파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다원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여기다 놨습니다. 이분이 김치봉 이사님이시죠? 이분이 한 말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애토미 가족들이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콜마 B&H의 목표래요. 이렇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콜마 B&H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거, 저는 아까 얘기했죠. 콜마 원자력 연구소에서 기술 개발돼서 콜마가 만들어서 유통하는 주력 상품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런칭을 해서 팔고 있는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케어 6 스킨케어 6 시스템이 죄송합니다. 3대 첨단 기술이 뭐뭐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고순도 정제 기술, 한방 발효 기술, 그 다음에 나노 캡슐 기술.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이 만들어낸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존에 있던 어떤 거하고도 컴페어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성능,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입니다. 자, 애토미가 상을 탔는데 애토미만 상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애토미가 탔고 작년에는 뉴스키닝과 태평양화학이 탔어요. 근데 우리가 2012년에 탔을 때에 뭐 때문에 탄지 아세요? 뭐 때문에 탔어요? 이거 장영실 상을 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으로? 가정 나노 캡슐. 네, 맞습니다. 친화력 때문에. 내가 내 피부 깊숙이 그 친화력이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탔습니다. 이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의 3인방 중에 한 분인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계시면 또 우리 경제연구소장이신 이성현 박사님, 그 다음에 변명우 박사님, 물론 4호의 이사이시긴 하지만 이분은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우리한테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짓는 농민, 그 다음에 국민들, 그것을 사 먹어야 되는 국민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애토미 사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분의 프로파일에 대한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화면이고요. 이제 이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카밍케어는 특별하게 정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약이 아닌 화장품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능성이고 의약 외품인 이런 제품이 있어서 정말 인체에 해로움을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라서 사용 방법에 따라 잘 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애토미 치약이 뭐예요? 세계 최초로 수용성 프로폴리스 천연 항균 치약인데 이것도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채취할 때 이미 수용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술이 인정이 돼서 특허를 받아낸 겁니다. 그거에 걸맞게 써야 되는, 이건 뭐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칫솔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요 4종 씻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어느 거 하나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수도 하지 않고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에 화장을 하면 어떨까요? 이 제품을 동시에 팔지 않으면 6종을 팔지 말라고 회장님이 얘기를 하실 정도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선크림 이제 시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멀티바이타민 앤드 미네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음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가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베스트 프로덕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6종하고 해모임하고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유해균을 더 많이 갖고 있대요. 4대1 비율로 갖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다음에 자폐아의 문제까지도 이 유익균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 방송이나 미국의 그 주력 방송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다큐멘터리나 아리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은 이제 아웃 오브 스톡이 돼서 지금 현재 구입을 못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건지.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이 오메가3예요. 아직도 이제 한국에 있지, 미국에는 들어와서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번에 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 오메가3는 학명이에요. 의학명이에요. 오메가 1서부터 오메가 10까지 있는데 오메가3는 우리 혈중에 고지혈성 를 이렇게 분해하는, 그러니까 unsaturated fat인 거예요. saturated fat은 이제 오메가 6인데 우리가 음식으로도 많이 이제 오메가 6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메가 3를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 알래스카 이 오메가 3는 굉장히 양질의 좋은 오메가 3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헬스 어드바이저 할 때 이런 공부를 했어요. 오메가 3가 상한 생선이나 상한 오메가 3를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안 먹는 이만 못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것은 너무나도 뭐예요? 고품질, 편리성, 여러 가지가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오메가3의 이제 그 비교표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리고 뭐 김, 여기 미국에 들어와서 있는 거라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김은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한 시즌에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애토미만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천일염 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가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데 정제된 소금을 먹어서 우리가 건강에 해롭지만 실제로 천일염은 먹어줘야 더 건강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김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주력 상품인 1년에 몇만 박스가 팔려요? 100만 박스. 한 달에 10만 박스 이상이 팔리고 있는 해모임입니다. 이 해모임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원래 정부가 원자력 연구소한테 이런 해모임이라는 주제를 주고 개발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부에 들어갈 때 그 논문의 주제가 해모임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품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해모임의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히모는 헤모글로빈의 그 앞자고 헤모토포이시스, 그 다음에 이뮨 시스템, 그것을 조성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암이나 항산화나 면역 기능이나 조혈이나 이런 것으로 특허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화면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교서 때 창조경제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육종 화장품이나 해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는 해모임이 식품을 공부하는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해모임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생약제 성분을 단순 추출한 것이 아니에요. 한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각 생약제의 유효 성분만을 추출하는 테크닉이 바로 이 해모임을 탄생시켰는데 자연 현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귀도 아니고 청궁도 아니고 백자객도 아닌 어떤 새로운 신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수 추출을 하는 한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이거.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질로 재조합한 천연 생양 복합 조성물이다. 어떤 사람이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 피로를 느끼는 모든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피로가 바로 병의 시작이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감기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피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해모임의 특징에 관한 거, 특허받은 거 이런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애토미 오스팔메토 파이버 이게 지금 한국에 나왔고 미국에는 아직 들어와져 있지 않지만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정말 옥타코사놀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옥타코사놀이 들어져 있는 다른 아더 전립선에 좋거나 이런 아더 프로닥에는 옥타코사놀이 안 들어있다고 해요. 유일하게 애토미가 그게 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소파메토라는 풀은 이렇게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근데 불이 나도 안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력이 대단히 강한데 이것이 뭐예요? 혈중 고지혈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래서 남자들이 그 전립선에 끼어져 있는 기름이 녹아서 원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남녀 공용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도. 그래서 모든 남자는 죽을 때 전립선 암으로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사고로 다른 일로 먼저 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필히 먹어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빨리 들어왔으면 해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새로 나올 신제품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왜 홍삼을 했느냐면 변명호 박사님이 지난번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인삼을 재배하기에 가장 품질이 좋은 인삼이 나오고 그것을 쪄서 홍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농사를 지은 농민이나 국민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농민은 국가에서 농번 그 자금인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죠. 근데 그것을 반납을 이제 갚지를 못한다고 해요. 너무 이제 싸게 팔리게 되고 기후 조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변명호 박사님이 농민을 위해서 첫째는, 두 번째는 그걸 사 먹어야 되는 국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애토미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 마케팅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정관장이나 아니면 아더 이런 홍삼을 파는 데서 6년근이다 그래서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여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는 6년근보다 4년근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더 프라이스 했던 많은 물건들의 값에는 마케팅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애토미는 마케팅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마케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포닌 그 함량이 6년근과 4년근의 차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런 가격도 보면 여기 뭐 타 회사 이름이 나와서 좀 안 됐지만 가격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삼이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먹는 것처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입에다 털어넣는 분말인데
다른 거에 몇 배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와, 5배 이상이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은 아직 출시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함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 외에도 올해는 올해 연말까지 한 50가지에서 70가지 물건이 새로 나온다고 해요. 새로운 신제품이.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애토미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고 있고 그 시기와 그 때를 맞춰서 회사는 계속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연구소는 연구하고 회사는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제일 앞에 넣느냐면 아까 제가 넥스트 에코노미에서 나온 그 기자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서 넣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 꼬리를 잘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빨간 신호등을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내가 그냥 건너갔어요. 그게 뭘까요? 유혹입니다. 근데 안 가야 되는 것을 내가 한번 가다 보니까 다음에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애토미에서 원리 원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이 애토미가 성장하는데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나 혼자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공으로 해서 애토미가 앞으로 향후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리 원칙을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하고 요 세 가지가 2014년 회사의 띠이에요. 합력 성선해라, 적덕 역영, 재심 협력.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레프트 라이트 두 라인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에도 빌롱투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합력 성성해서 재심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발 묶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돈을 찢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성현 박사님 말에 의하면 그런 관계는 돈을 찢는 관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베푼 덕이 남아서 자손한테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적덕경영. 이 2014년도에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회장님에 대한 양력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멘토이고 또 모든 여러분들의 사업자들의 멘토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저분의 이 생각이 얼마나 진보적이고 또 우리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어떤 기업도 이렇게 성장이 빠르게 하는 회사도 없었고 차츰 성장하는 몇몇의 기업은 있었다고 하지만 애토미 같은 성장을 하는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요번에 머릿속에서 애토미 회사의 성장 속도를 보겠습니다. 2014년이 이제 작년 우리가 바로 지나갔어요. 월 300억 이상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 했어요 우리가? 작년 2013년도에 국내 매출만 3,37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천억을 한다는 게 무리일까요? 아니면?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의심의 매출 현황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순위로 4위이지만 우리의 그 증가율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이거는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지금 세계 속의 애토미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USA에 있지만 지금 내 나라에 지사가 나가져 있고 지금 올해 8월이나 10월 달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홍콩으로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개설이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출상을 탔는데 그 전에 우리가 500만 불 상을 탔어요. 근데 이제 상에 그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천만 불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불 수출상을 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넘었는데 마케팅 플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의로운 마케팅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롭다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정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와 같은 얘기예요. 누구한테고 합당한 얘기란 얘기예요. 정의롭다라는 뜻이. 근데 정말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마케팅을. 우리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오늘 이런 얘기 잠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한 지가 나흘 뿐이 안 돼서 이삿짐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모든 식구가 아이들만 빼놓고 다 너무 시근타였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도와주면서 이제 가끔씩 카톡도 오고 이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루에 2-3번 이상은 애터미 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이삿짐만 풀고 있어도 하루에 450불 이렇게 벌고 있다면 얼마나 그레이트한 비즈니스예요. 설명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수당 체계, 우리 뭐 진입비 없는 거, 초보자가 유리한 마케팅,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최고 수입의 한도가 있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애터미 보상 플랜에 전체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주는 거는 타 회사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후원수당, 직급수당, 매칭 보너스,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까지 이제 포함해서 회사 매출의 35%를 우리가 나눠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후원수당, 처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는 직급수당도 아니고 매칭 보너스도 아니고 후원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도왔기 때문에 받는 돈이에요. 내가 월드비전을 후원을 했다. 뭐예요? 내가 월드비전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그 후원을 한 거잖아요. 돕고 있기 때문에 돕지 않고는 못 받는 돈이에요.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만 제가 월드비전에 돈을 낸 사람만 스폰서가 되는 것이지 돈 안 낸 사람은 스폰서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거 돈 왜 하나 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건너뛰고 처음에 받게 되는 게 누구나 물론 그 전에 내가 30만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받는 돈은 다르지만 어떤 그 포인트가 돼야 되냐면 30만이 돼야 되는 거는 누구나 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원리 원칙대로 베팅하지 않고 에이전트 가격으로 사는 숫자가 적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엔가가 높아져서 어느 날은 보니까 86불도 들어오더라고요. 70불이 아니라 86불도 들어왔어요. 하루 수당 그걸 보니까 그것처럼 정말 그 30만이 이런 구도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수당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느 소실적으로 끊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맞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다가 하루에 한 번씩 맞다가 이게 이제는 30만이 아니라 70만도 맞게 되고 150만도 맞게 되고 240만도 맞게 되고 600만도 맞게 되고 2천만도 맞게 되고 5천만도 맞게 됩니다. 지금 주로 여기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 한번 볼게요. 30만일 때 15점을 줘서 7만원을 받게 되는데 600만이면 몇 곱이에요? 20곱. 그런데 얼마를 줘요? 10곱. 10곱뿐이 안 주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뭐냐? 상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먼저 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5천만 원, 5천만 원을 하면 이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도구 총장님의 하루 매출을 보면 2억씩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플랜이 정의로운 플랜입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정의롭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니 좋은 플랜이. 좋은 플랜이니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플랜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플랜이 아니고 정의로운 플랜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야말로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 정말 7만 원서부터 받기 시작할 때 제주도를 뛰어다니는데 이제는 비로소 제주도에 원데이 세미나가 열리는 상황으로 변해져 있고 또 그분이 이번에 오시는 김광열 총장님이 이제 청주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이제 스폰서를 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스폰서 안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청주를 이렇게 이제 그 돈이 없을 때도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서 도왔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년쯤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 미국 돈을 한번 10,000불 정도 받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분이 이제 그 로얄 마스터를 직급을 유지하면 한 5만 불, 6만 불 이렇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 생각에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배팅 추방 운동하고 이럴 때 굉장히 그거에 이렇게 불만족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를 지켜줬던 회사나 회장님에 대해서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매일 이렇게 하루에 1,500불씩 한 달이면 5만 불, 6만 불을 받고 보니까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모를 때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데 이해하는 게 바로 이런 세미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내가 혼자라도 세미나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전화 받고 온 사람은 아직 준 사업자예요. 아직 여기 안 온 사람은 사업자도 아닙니다. 그건 오로 소비자예요. 정말 내가 스스로 오로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만 불 벌 수 있어요. 한 달에.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임계량이에요. 임계점이에요. 근데 거기를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빨리 달려나가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베이직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회장님도 매번 세미나 할 때 오로 세일즈 마스터 강의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오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데까지 스폰서가 도움은 돼요. 그러면 그 오로 세일즈 마스터는 자기 다음 파트너를 또 오로 세일즈 마스터로 만들면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모두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 성공을 실현하는 초인류 기업이에요. 요 초자가 붙어 있어요. 인류 기업이 아니에요. 초라는 미닝을 아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애토미고요. 사회적 모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게 애토미 경영진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종시 원데이 세미나 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종시예요. 이게 홀마 B&H인데 이 2,600분이 들어가는 데가 그 옆에도 모든 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뭐 리더실 뭐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고 화면으로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런 룸도 꽉꽉 차고 이렇게 복도 이 아이래도 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나 센터에서 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원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기비행이라는 이 우리 회장님이 쓰신 이 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이걸 이뤄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내가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염려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출장이 잦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다 보면 궤도에 올랐으면 이제 시트벨트 풀르라는 사인이 나오면 파일럿가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자기끼리 얘기도 하고 해요. 왜 그럴까요? 계기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도 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박정수 단장, 지금은 단장이시지만 그분한테 이제 그 메시지로 왔던 그 이메일로 왔다 그랬나? 이제 내용이었는데 전 가끔씩 이 글을 읽어요. 왜냐면 정말 적의 경영인의 마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가 누구나 똑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끝난다는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요번에 이제 어떤 일을 지나면서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에브리 이치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 한 식구예요. 나는 여기서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났을 때 저는 회장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약한 회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이 가슴이 쓰릴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제가 프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동조하는 사업자들 저는 너무너무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토미가 성공하는 데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기자가 넥스트 에코노믹 쓴 기자가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장님을 앞에서 가시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까 제가 애토미가 어떤 운동이라고 했어요? 소비자 운동, 사회 운동, 나라 살리기 운동, 인류를 살리는 운동,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빈부차가 너무 극심하게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애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